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민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화폐에 담긴 인물, 그리고 그 인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상 또는 어떤 그 문예 등과 같은 이런 점들을 이런 점에 주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율곡 선생, 퇴계 선생, 신사임당 또는 이제 그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또 실천하고자 했던, 크게 보면 어떤 선비문화, 조선조 유학자들 따른 선비문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화폐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뭐 맞고 싶은 벼락 그러면 당연히 뭐 돈벼락이겠죠. 이런 돈벼락 같은 그런 어떤 그 맞고 싶은 벼락을 누구나 다 꿈꾸겠지만, 우리가 어떤 화폐를 볼 때 단순히 그 숫자로 기록된 그런 어떤 액면적 가치만 따질 것이냐, 아니면 그 이외의 그런 가치까지도 따지면서 이 화폐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점들에서 이번 강의는 강좌는 그런 액면적 가치보다도 그 화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액면적 가치 너머에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낯선 나라를 여행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보가 없어도 그 나라에서 어떤 인물이 과거에 유명했고 또는 현재 유명하고, 그리고 어떤 유물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유물인지, 어떤 곳이 그 나라에서 가볼 만한 곳인지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화폐를 보면 됩니다. 즉, 화폐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또는 기타 역사적인 그런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런 다양한 그 유물이나 인물들이 그 화폐의 도안으로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폐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 어떤 시각,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우리나라에 있는 그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또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1000원짜리 퇴계선정은 상당히 나이 들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율곡 선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그려졌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이 어좌가 그려져 있는데, 어좌가 있고, 조선시대 왕의 어좌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조선조 초기부터 있었다는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왕을 상징하는,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이런 어떤 도안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하는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에 있는 그 퇴계선생 관련된 명륜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명륜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퇴계가 가장 좋아했던 식물, 매화입니다. 근데 매화에는 이제 흰색의 백매가 있고 분홍색의 홍매가 있습니다. 퇴계선생은 어떤 매화를 좋아하셨는지, 답은 백매입니다. 그럼 이제 왜 그렇게 퇴계선생이 백매를 좋아하셨는지 라고 하는, 퇴계선생은 이제 매화 시라 할 정도로 100여 편 이상의 매화 시를 지은 분입니다. 왜 그렇게 퇴계선생이 백매를 좋아하셨는지. 퇴계선생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서당 자리를 이제 도산이라고 하는 산을 선택해서 서당을 짓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산 서당인데, 도산이라고 하는 산은 무슨 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그 도안인데, 1000원짜리 보면은 이제, 계상정거도라고 하는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방 안에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퇴계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이렇게 뭔가 무슨 책을 보고 있어요.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그것은 무슨 책인지. 그 다음에 율곡 이이가 쓰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의 이름은 이제 정자관이라고 합니다. 북송대 유명한 유학자인 정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이라는 분을 높여서 정자라고 하는데, 그런 정자가 썼던 관을 정자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선 선비들은, 여러분들 이제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그 율곡 선생이 쓰셨던 관 같은 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관을 썼는지. 이 정자관 말고도 또 이제 소식이 썼던 그 동파관, 소동파 할 때 동파관이 있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5만원권 보시면 이제 홀로그램에 이제 3가지 문양이 들어있습니다. 그 3가지 문양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5만원권에 보면 이제 2개의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월매도라는 그림하고 풍죽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월, 매, 풍죽,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어떤 그 대단히 그 미학적인 질문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기존 화폐와 또 이렇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의해서 잘 보시면 그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와 같은 그 지폐, 이제 쉽게 말하면 지폐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물과 유물, 유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인물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그분들에게 일정 정도 공통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성씨, 그리고 그들이 지향했던 학문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흥미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화폐가 바뀐 것 중에 이제 하나는 한국은행 그 총재 인장이 옛날은 이렇게 동그란 그런 인장이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장은 네모난 인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은행 총재 동그란 데 있는 그 한글 서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한글을 이제 서예 전서, 제를 그 흉내낸 그런 어떤 글씨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화폐에 있는, 현재 사용하는 화폐에 있는 그 네모난 그 네모난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은 이제 그런 그 일종의 한글 전서체 비슷한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또 그런 서체를 사용한 또 그런 점에서 좀 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장 자체가 원에서 네모난 그런 형상으로 바뀐 것을 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게 동그란 게 뭐 일본식 도장이다라고 해서 뭐 바꿨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그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나라 화폐는 이제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 안에 있는 도안들이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런 그 바뀐 도안들 이렇게 모아봐도, 이렇게 종합해도 뭔가 이렇게 하나로 쭉 흐르는 그런 어떤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철학적, 미학적, 또 문예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